각에서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아침에 깜짝 놀라셨죠? 저는 오늘 사실 휴가입니다. 오전에 휴가라서 집에서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멋진 새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주식 투자자들은 지난 한 주간 정말 마음 두근두근 하면서 지낸 한 주였기 때문에 이번 주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 뭐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을에 있는 조정들이 있었고 혼조세의 양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위험 자산이 회피되고 안전 자산이 선호다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폭이 너무 작습니다. 하루짜리를 가지고 안전 자산 선호, 위험 자산 회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하셔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술주들이 좀 많이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술주들이 빠진 것이 과연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 생태계에 어떤 흐름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냐인데요. 일단 한국의 기술주들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특별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들의 상승폭이 상당히 컸고 그쪽 밸류체인도 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 보셨다시피 퀄컴이나 AMD 등이 조금 빠지는, AMD가 아니군요. 인텔,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쪽이 상당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한국은 조금 다른 게 또 기술주들이 약하면 그냥 전체적으로 시장이 죽은 게 아니라 기술주 중심의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과연 기술주 외에 다른 쪽에서 바턴을 잡으면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 여부가 한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5천억 유로의 이제 기금 부양책을 단행을 했는데, 지금 들려오는 뉴스로는 어떤 뉴스가 들려오냐면 이 5천억 유로를 다 안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FOMC는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부양책을 만들어서 미국 재무부는, 그러니까 의회가 합의하는 거죠. 그것들을 얼만큼 제대로 쓸 것인지 여부 중요하고요. 포인트 하나, 또 FOMC는 과연 이 ECB가 저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완화적인 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긴급 승인이 났죠. 네, 백신 긴급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사용하게 될 때 과연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할 거냐인데요. 일단 뭐 이번 주부터 쓰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반영은 될 거예요. 기대감은 반영은 됩니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백신이라는 게 새로운 호재거리가 아니고 이미 있었던 과거의 호재거리입니다. 이미 온 과거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과연 시장에 새롭게 시장을 활기롭게 해줄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인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백신 나오고 나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부양책에 대한 더 강렬한 욕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시장이 주저주저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특별히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더 그렇다라는 말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양책은 약간 기대를 하되 단기적으로 이제 터지기 시작할 때, 즉 사용하기 시작할 때는 기대감을 주나 아마 금방 지나서 또 다른 무엇을 시장이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 시장 너무 예측하는 것 같긴 한데요. 시장이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배고파 빨리 줘 해서 계속해서 당겨서 쓰고 당겨서 쓰는, 마치 우리가 신용카드 당겨가지고 써가지고 다음 달 월급 이미 다 쓰는 뭐 그런 것처럼 시장에 조금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뭐 지난 주말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희 동네는 아주 새하얘요. 시골에 있을 때 겨울에 항상 나쁜데 딱 하나 좋은 게 하얀 주변 상황들이 그대로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눈 치우느라고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이제 새하얀 눈밭 가운데 시작하는 한 주인데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클로드 세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클로드 세난의 일부에 대한 이야기고, 클로드 세난이 일반 투자자에게 일종의 전환, 투자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바로 균형 복원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클로드 세난은 이제 계산기를 만든 사람이고, 이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가 컴퓨터를 못 만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향후에 이 사람이 이제 투자와 관련된 멋진 책도 썼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저희가
독일 책방을 통해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한테 정말 꼭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균형복원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균형복원 포트폴리오가 뭐냐면 주식을 1, 그다음에 현금을 1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현금이라는 건 가격이 변하지 않습니다만 주식은 가격이 변하지 않습니까? 최근 같으면은 주식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죠. 그러면 1대1이 유지가 되나요? 유지가 안 되죠.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 정말 많은 분들이 수익을 많이 냈는데 연초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자면 주식 1.5, 현금 1, 만약에 1대1로 시작하셨다면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네. 균형복원 포트폴리오는 또다시 1대1로 맞추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1대1로 맞춰지나요? 여기서 0.25를 넘겨서 여기다 넘기면 1.25 대 1.25 그렇게 되면서 1대1이 되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주식이 이렇게 쭉 올라오면 주식을 덜어서 현금에 넣는 방법이고요. 반대로 지난 3월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식이 훅 떨어지죠. 그럼 한 0.5로 떨어지죠. 현금은 1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현금에서 또 0.25를 넘기면 0.75, 0.75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또 1대1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사실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시장을 이기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거시경제를 이해해야 시장에서 당하지 않고 또 실질적인 투자 수익을 얻으려면 기업 중심의 미시경제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경제라기보다도 미시적인 사안들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해결이 안 되면 거시를 잘 알고 미시를 잘 알아도 수익을 낼 수 없다라는 말씀드리는데, 즉 그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심리예요. 사람의 심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지적인 배경과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해도 마음이 흔들려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르르 하고 무너질 수 있죠. 그거 우리 지난 3월에 경험했죠? 특별히 똑똑한 남성분들은 훨씬 더, 나 성차별적 발언인가? 근데 제 임상 현실이에요. 정말 이상하게도 똑똑한 남자분들이 심리가 준비 안 된 똑똑한 남자분들이 강력한 그 지적인 능력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패를 합니다. 너무 많이 본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무리 거시 미시를 다 알아도 깨질 수밖에 없는 게 3월이었죠. 뭐가 준비가 안 되면? 네, 심리가 준비가 안 되면. 그런 측면에서 클로드 스테난의 이 균형복원 포트폴리오는 심리적으로 상당한 강점을 주는 자산운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에 수익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연초 대비로도 시장만 해도 약 한 25% 가까이 올랐고요. 그래서 시장보다 조금 잘했다면 그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내셨을 거고, 시장만 해도 20% 이상의 수익이면 나쁘지 않은 수익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좀 불안하시고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클로드 세난의 균형복원 포트폴리오를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금을 현금으로 일부 바꿔놓는 방법들이 장기적으로는 수익률, 일종의 복리 수익률을 올리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죠. 변형해서 나는 몽땅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1로 시작했는데 1.5가 되었어, 주식이. 자, 그렇다면 수익금에서 상당 부분을 균형복원 포트폴리오를 적용해 보면 현금화 시키는 거죠. 수익금의 얼마를. 네,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당분간은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출구에 가서 춤을 출 필요는 없다,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현금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장은 조금 과거하고는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번에 다르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과거 10년간 박스권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망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잡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오히려 예측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이다라는 게 저는 이번 장에 대한 생각이에요. 갈 때까지 가보다가 아니면 대응을 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균형복원 포트폴리오식의 현금 보유 비중 확대는 자산운용의 장기적인 투자 성과를 내는 데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었다
라는 것을 월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한국 장전에 사실 뭐 그 핵심적인 건 그거예요. 미국이 기술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한국 기술주들이 잘 버티느냐, 그리고 한국에서 기술주 외에 다른 대안이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주초에 한국에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여져서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 요 간단하게 요거 말씀드리고, 실제로 실전에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고민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팁으로 여러분들에게 클로드 세난의 균형보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말이죠, 참고로 클로드 세난은 몰빵 투자자였습니다. 몰빵 투자, 그냥 다 몰빵 투자를 했죠.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저 같아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 같아도, 저는 몰빵을 쳐도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이렇게 현금을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의 현금 밸런스를 가지고 가 라는 얘기를 저도 할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러니까 이 클로드 세난을 제가 호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침에. 네. 그러니까 근데 클로드 세난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클로드 세난은 정확히 알았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죠? 이 사람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의 세상에 온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동네를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동네에 있는 기업들을. 네,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투자한 내용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낸 것은 텔라다인이나 HP입니다. 누구보다 잘 아는 회사였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두 가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균형보험 포트폴리오, 현금의 비중을 유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그런 투자, 그리고 장기적인 복리 수익률을 올리는 투자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영역에 투자만 하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라면 교육회사, 그 다음에 옷을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의류업체, 그리고 기술자들이라면 그 기술 영역에서 답을 찾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성공적인 투자 방법이 될 것이라는 점, 오늘 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생소한 분위기에서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저는 재밌고 반가운데요. 오늘 오후에는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몸 관리 잘 하시면 좋겠고, 저희도 계속해서 조심하겠습니다. 참 잘못하면 1인 방송을 해야 될 수도 있답니다. 그 3단계를 가면 1인 방송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서로 조심하면서 잘 그 몸 관리 잘 하시면서,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걸린다고 해도 너는 왜 걸렸어? 라고 얘기하기 전에 걸려서 어떻게 해? 라고 동정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해도 뭐합니까? 측은지심이 없으면 그게 사람인가요? 네. 우리 조상들은 측은지심이 인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 한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아침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좀 이따 또 오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반차를 낸 이유 중에 하나는 드디어 올해 연말을 마감하면서 저희들이 약간의 그 기부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요. 그럼 이따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